안녕하세요. 산업보건지도사 신미옥입니다. 저하고 시작하는 본 강의의 첫 강의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신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셨으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겠죠. 그래서 시작은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시작을 하셨고 첫 번째 시험에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반 이상은 고비를 넘어오신 거예요. 앞으로 반 정도의 고비가 남아있죠. 이 고비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넘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 법령부터 해서 작업환경 측정, 그리고 건강검진, 그리고 우리의 직업병을 생기게 하는 그런 유해 요인들, 그리고 직업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건강 증진, 그리고 역학까지 해서 수업을 마칠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은 법령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은 우리 산업 안전의 기본이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고, 그리고 안전보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들이 노동부 고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모든 법을 제가 다 다뤄드릴 수는 없어요. 아마 이 법을 다 다룬다고 하면 책의 교재 거의 반 이상이 법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골격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골격계 관련된 법령은 근골격계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따로 다뤄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이러이러한 법이 있고 법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수업에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들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업환경의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산업재해 인정 기준부터 해가지고 어떤 질병들이 인정을 받는지 이런 것들, 어떤 보상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법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 인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흔히 노동부라고 얘기하죠. 이런 데서 감사가 나왔거나 또는 이제 안전사고들이 발생을 하거나 직업병이 발생을 했을 때 제일 중요시 보는 게 법을 지켰느냐죠. 그래서 법을 지키고 그 법에 따라서 안전보건 대책을 잘 세워서 이행하고 있었느냐. 이행을 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사고들이나 직업병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업주의 책임이나 그 회사의 책임이 확실히 적죠. 그 처벌이 가볍지만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처벌이나 이제 규정들이 더 강하게 이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그럼 이 목적이 뭐고, 그리고 중대재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목적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예전에는 근로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준을 만든 다음에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을 분명히 하자.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거죠. 중대재해의 범위예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의 범위와 잠시 뒤에 학습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의 범위는 다릅니다. 일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니까 이쪽에 중대재해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세 번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죠.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되고, 저희가 1차 때 이런 거 문제 가볍게 선택 문제로 해서 다뤄봤죠. 근데 2차에서도 충분히 기본적인 거니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목적과 중대재해의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사망자가 1명, 1, 그리고 3개월 이상, 동시에 2명, 132, 10. 이렇게 해서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볼게요. 자, 조금 목적이 달라요.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자, 공중이용시설, 체육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역, 전철역이라든지 기차역, 그리고 공항, 이런 데를 얘기하죠. 공동교통수단, 버스, 그리고 항공기, 비행기, 그리고 기차, 이런 것들,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재해를 발생시키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안법에서 얘기하는 목적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시민과 종사자 둘 다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법인. 자,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그때도 처벌을 하겠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 잘해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목적이 생겨난 것 같아요. 중대재해라는 거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두 가지가 합쳐져서 중대재해라고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대산업재해의 범위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거 똑같죠? 그리고 여기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동일한 유해 요인이죠. 이번엔 사고가 아니라 유해 요인으로 예를 들어 급성 중독,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예요. 여기서 급성 중독 등 대통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는 제가 유해 요인 다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법령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1명, 그리고 2명, 명수는 3명, 그리고 개월수 보면 0, 6, 1년, 12개월이죠. 그래서 0, 6, 12 이렇게 외우시고 1, 2, 3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겠죠. 다음은 중대시민재해예요. 자,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삼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구미에 불화수소 누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회사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구미에 사는 시민들까지 다 피해를 봤어요. 이런 것들이 특정 원료나 제조물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거죠. 그리고 혹시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생기는 사고들, 그 다음에 항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선박 이런 것들의 관리상 결함으로 생기는 재해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원수를 한번 볼게요. 사망자는 똑같이 1명이에요. 1명 이상. 또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그리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여기는 10명이죠. 시민재해가 조금 더 범위가 넓죠. 그래서 보면 1, 2, 3,
1010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헷갈리신다 그러면 사단법에 있는 중대재해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이 중대재해의 범위를 같이 옆에다 놓고 비교를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다음은 보건관리자의 자격이에요. 설마 2차에서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까 하기도 하지만 기본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보건관리자가 되고 하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나오네요.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되실 거죠. 보건지도사가.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의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 또는 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여기에서 대기환경은 되는데 수질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 여기는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지막 6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묻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2차에서.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죠. 자, 다음은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의무예요. 1차에 많이 나오죠. 지문 몇 개 주고 안전관리자하고 섞어놓고 고르라고. 근데 어쨌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뭐 5개 이상 쓰시오. 보건관리자의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업무. 근데 제가 이거를 수업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제 한번 쭉 읽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 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두 번째,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중 보건과 관련돼야죠. 보고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자 및 지도 조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지도, 조언. 네 번째,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자 및 지도, 조언. 5번째, 산업보건의의 직무. 이거는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예요.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및 지도, 조언.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이거는 저희 아까 보건관리자의 자격에서 의사하고 의료인에 해당하는 의사하고 간호사만 해당이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산업위생 기사이신 분들이 보건관리자로 많이 업무를 하고 계시죠. 원래는 약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 업무를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살짝 까지고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소독약 발라주고 이런 업무들은 하고 계시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의료행위에 들어가서 의사나 간호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 및 국소 배기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인 개선에 관한 보자 및 지도 조언. 그리고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번째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자 및 지도 조언. 그리고 11번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 등을 위한 보자 및 지도 조언. 그리고 12번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련된 사항 이행에 관한 보자 및 지도 조언. 그리고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해야 되고 14번째,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래요. 그래서 14가지가 있는데 이 14가지가 왜 중요하냐. 혹시라도 이제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쭉 수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리예요. 만약에 어떤 그러니까 사업장 내에서 직업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분진 때문에, 광물성 분진 때문에 그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직업성 질환이 생겼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업무를 기억하신다면 몇 개의 답을 낼 수 있겠죠? 첫 번째, 보호구. 분지는 보호구 착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보호구를 어떻게 착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제공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물질안전 보건 자료. 회사 내에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잘 구비를 했는지, 그거의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보건관리자가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있는 물질에 누락하지 않고 작업환경 측정 및 건강검진을 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보건교육. 광물성 분진의 유해성이라든지 건강장애, 보호구,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 내용. 그리고 환기. 국소 배기 장치를 적절하게 잘 설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당연히 관리자는 순회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잘 기록을 했는지, 이런 것만 생각해내서 대답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뭐 100점짜리 답은 아니지만 70점 이상의 답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될 내용이라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드린 거예요. 자.